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휴명의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생각만 해도 이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최선이 아님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가해자가 지급하게 하는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어 이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피해자분들에게 치료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금전으로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 위해 오늘도 저는 열심히 기록을 정리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행 이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대처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에 대하여 크게는 두 가지 의무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의료행위를 할 때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 두 번째는 의료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 즉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인 주의 의무는 진료 단계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후 환자의 경과 관찰, 요양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행위의 단계는 해당 의료행위가 어떠한 특성과 주의사항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야 병원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는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배상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편의상 오늘 말씀드릴 사례에서의 환자를 을이라고 하고 병원을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은 동네 소재의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 기침, 고열, 두통, 관심쇠약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도 함께 나타나 을의 주거지 근처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서울 소재갑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일 병원인 갑병원의 내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3일 후 을 환자는 혀의 느낌이 이상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과 배뇨 기능 장애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갑병원 의료진은 신경과의 협진을 요청하여 뇌 MRI를 촬영하기로 하였고 판독 결과 길랑발의 증후군을 임시 진단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확진을 하기 위해 그 외 검사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을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호흡이 멈추었으며 이에 갑병원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을을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일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 즉 호흡이 온전하지 못해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 손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을은 중증도의 사지마비와 의식장애 상태로 인해 정신지체 장애와 같이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법원은 길랑발의 증후군의 후유증인 호흡 및 발성기관과 관련된 근육의 약화와 질식이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호흡기 내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환자의 체질적 요인에 대한 감별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노동 능력을 100% 상실하기까지에 이르는 호흡 정지가 위 말씀드렸던 환자의 체질적 요인이 아니라 길랑발의 증후군과 관련된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대한 경과 관찰과 대처를 위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병원의 의료상 과실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을 통해 병원은 환자에게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다소 생소한 질병이어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지적 능력을 100% 상실하였다는 점에서 병원의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직관적으로 느끼셨을 텐데요. 하지만 병원의 과실을 법원에서 주장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를 환자분 혹은 보호자가 혼자서 병원과 의료 과실을 다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입니다. 환자는 질병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병원은 이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러한 사정으로 병원과의 의료 과실 여부를 다투고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물론이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반하여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기록 감정신청서 등을 예리하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의료사건을 많이 경험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병원과의 합의 또는 의료소송을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로서 그간 500여 건의 의료소송과 합의를 수행해온 오랜 경력의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소송보다 더 합리적이고 비소모적인 방법을 먼저 제시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의료 분야에 집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료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하는 방법은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마음까지 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사고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